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전원일치로 8대0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이 예측 부분에 실수를 한 부분, 그래서 오보를 보내드린 부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욱더 팩트체크, 더욱더 엄정하게 예측하고 전망하는 그런 송은재 TV가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대0인데 지금 절차 부분에 있어서 소수 의견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입니다. 이 세 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내는데 그치고 이 탄핵을 하는데, 파면을 하는데 전원일치 의견에 수용을 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 2번씩이나 이렇게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든지 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이 형사소송법이 지난 2020년에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제 이 검찰의 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채택한 것, 여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내고는 이제 이 파면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문형배가 오늘 이 주문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윤 대통령이 복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우리 국정에, 우리나라의 미래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일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이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참담하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법리상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너무 법리에 치우쳐서 너무나 이 위헌, 위법 요소가 있었느냐, 중대성이 있었느냐, 절차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매몰이 돼서 전체적인 흐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는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헌정사에, 우리 국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균형감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3명의 이 재판관들은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소수 의견을 내는데 그치고 이 파면하는데 모두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참 격분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이 더 아플 것이다. 정말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정말 합리적으로 균형감 있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참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 하나둘씩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있고 이 탄핵 결정이 있었을 때도 제가 가장 제1의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헌정사에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저런 범죄자 이재명, 정치를 자신의 개인의 독재로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고 있는 저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만은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1의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지금도 그게 더 오히려 강화됐다. 오히려 이제는 정말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면에서 곧바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14일까지 이 조기 대선 이 선거 일자를
공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일 화요일 6월 3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느냐. 저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많은 재판이 걸려있는 저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숙제가 경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모여있는 많은 국민들의 이 응집된 지지율, 이 결집, 이 부분을 그대로 안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지금 당장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엉터리 판결에 의해서 파면된 윤 대통령의 이 영향력,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해 왔는데 이 응집된 이 지지, 이 부분을 그대로 안고 외연 확장도 가능한 그런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당장 이것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5월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파기환송입니다. 파기 자판을 해주면 시간은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데 파기 자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은 확률이 거의 없는 데다가 파기 자판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기에는 2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가 됐다. 형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 이재명의 이 재판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여기에다가 위정교사도 굉장히 늦게 이렇게 선고일자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6월 중순, 6월 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럴 리도 없지만 막아야 하겠지만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이 아마 국회 독재를 이용해서 가전 방법으로 반칙을 쓰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상 지금부터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재명을 제압하기 위한, 이재명을 도려내기 위한 본격적인 지금부터 국민들의 운동,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참 그래도 보수 재판관으로 꼽히는 3명의 재판관은 반대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소수 의견에 그치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고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이 길을 찾아가는 것, 이제 2달입니다. 6월 3일 2달 안에 이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합리적이고 이 보수파 국민들의 더 결집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면서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